2023년 뜨거운 여름이 시작될 무렵 이민호는 논산훈련소에서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서울 외곽에 위치한 통신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IT 특기병으로 선발된 그는 컴퓨터공학 전공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부대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기대는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낯선 환경, 엄격한 규율, 그리고 무엇보다 상명하복의 군대 문화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민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통신중대 사무실은 낡은 건물 2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오래된 컴퓨터와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 희귀한 냄새가 풍기는 공간은 민호가 상상했던 최첨단 IT 환경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어색한 경례와 함께 중대장에게 신고를 마쳤다. 중대장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민호를 훑어보더니 곧바로 중사 김태준에게 그를 인계했다. 야, 신병, 너 이민호 맞지? 앞으로 내 밑에서 일하게 될 거다. 난 이 통신중대의 심장, 김태준 중사다. 알겠나? 김태준은 키가 작고 땅딸막한 체격에 각진 얼굴과 매서운 눈매를 가진 사내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으며 말투에는 권위적인 억양이 짙게 배어 있었다. 민호는 잔뜩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선 군기가 생명이다. 내 말 한마디가 곧 법이고 내 지시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민호는 최대한 크게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김태준은 그런 민호를 비웃듯 씩 웃으며 자리를 가리켰다. 저기 빈자리 보이지? 거기가 내 자리다. 앞으로 저기서 통신장비 관리하고 암호 해독하고 뭐 기타 등등 내가 시키는 일 다 하면 된다. 어차피 머리 쓰는 일은 별로 없을 테니 걱정 마라. 민호는 씁쓸한 기분으로 자리에 앉았다. 그의 옆자리에는 박지성 일병이라는 명찰이 붙어 있었다. 지성은 민호보다 몇 달 먼저 입대한 선임병으로 싹싹하고 부침성 있는 성격이었다. 그는 민호에게 부대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통신장비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민호야, 너무 긴장하지 마. 김중사님 원래 저래. 겉으로는 무서워 보여도 속정은 깊으신 분이야. 그래? 근데 난 좀 무섭다. 처음엔 다 그래. 근데 시간 지나면 익숙해져. 그리고 여기 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내가 도와줄게. 지성의 따뜻한 말에 민호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다. 그는 지성의 도움을 받으며 더뎌 부대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하지만 김태준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김태준은 사소한 트집을 잡아 민호를 괴롭혔다. 보고서 오타 하나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암호 해독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폭언을 퍼부었다. 야, 이 새끼야.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내가 만만해 보여? 군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똑바로 해. 민호는 억울했지만 김태준의 권위에 눌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여자친구를 떠올리며 눈물을 삼켰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는 김태준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했다. 김태준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부대 통신 장비를 이용해 외부와 은밀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다. 민호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김태준의 통화 내용을 엿듣기 시작했다. 이번 주말에 물건 넘길 수 있겠지? 걱정 마. 아무도 모를 거야. 돈은 확실하게 준비해둬. 김태준은 누군가와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민호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그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상관에게 보고하자니 보복이 두려웠고 모른 척 넘어가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며칠 밤을 고민하던 민호는 결국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태준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민호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 바로 행정반에서 근무하는 하지원 하사였다. 지원은 또렷한 이목구비와 밝은 미소를 가진 여군이었다. 그녀는 민호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민호는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지원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지원씨, 사실은 제가 김중사님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지원은 민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녀는 민호의 용기에 감탄했고 그를 돕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함께 김태준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지원은 행정반에서 근무하는 이 점을 활용해 김태준의 개인정보를 빼냈고 민호는 김태준의 통화 기록과 이메일을 해킹했다. 그 결과 김태준이 군수품을 빼돌려 민간에 팔아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증거를 확보한 민호와 지원은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상부에서도 철저한 조사 끝에 김태준의 비리를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다. 김태준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 불명예 제대와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태준의 횡포가 끝난 후 통신중대는 평화를 되찾았다. 민호는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고 동료들과 함께 즐겁게 군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김태준 사건을 통해 정의감과 용기를 배웠고 한층 더 성숙해졌다. 민호의 용기 있는 행동은 부대 내에 널리 알려졌고 그는 사단장 표창까지 받게 되었다. 포상 휴가를 받은 민호는 오랜만에 사회로 나갔다. 햇빛은 눈부셨고 바람은 상쾌했다. 그는 가장 먼저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기야, 나야, 민호. 나 휴가 나왔어. 보고 싶다. 여자친구의 목소리는 밝고 따뜻했다. 민호는 그녀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김태준의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갈등과 두려움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민호는 여자친구와 함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민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고 그의 용기를 칭찬해 주었다. 민호는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민호야, 정말 잘했어. 네가 자랑스러워. 고마워. 근데 솔직히 무서웠어. 김중사님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할까봐. 이제 다 끝났어.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잖아. 여자친구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민호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위안을 받았다. 그는 앞으로 남은 군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그녀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한 민호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소심하고 나약한 신병이 아니었다. 그는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정의로운 군인이었다. 시간이 흘러 민호는 병장 계급장을 달았다. 그는 통신중대의 핵심 인력이 되었고 후임병들에게 존경받는 선임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임병들을 지도하고 부대 내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덧 전역 날짜가 다가왔다. 민호는 정든 부대를 떠나 사회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는 군 생활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전역 신고를 하는 날, 민호는 중대장에게 격려를 했다. 중대장은 민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이민호 병장, 그동안 수고 많았다. 사회에 나가서도 군 생활에서 배운 것을 잊지 말고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중대장님. 민호는 힘차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정든 부대를 뒤로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대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민호는 우연히 창고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서류철과 빛바랜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민호는 호기심에 서류철을 펼쳐보았다. 그것은 과거 통신중대에서 근무했던 선임병들의 기록이었다. 민호는 서류철을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에 시선이 멈췄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병사가 활짝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김선우 일병, 1998년 5월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호는 김선우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그는 과거 김태준 중사가 자주 언급하던 이름이었다. 김태준은 김선우를 머저리, 군뱅이라고 부르며 멸시하곤 했다. 민호는 김선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해졌다. 그는 서류철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김선우는 민호처럼 IT 특기병이었지만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잦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기록이 남아있었다. 그는 김태준의 전임 중사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했고 결국 불명예 제대를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민호는 김선우의 사진을 다시 보았다. 사진 속 젊은 병사의 해맑은 미소는 민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김선우의 불행한 군 생활이 김태준의 횡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호는 김선우의 흔적을 더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인터넷을 검색하고 수소문한 끝에 김선우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김선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선우 씨 맞으시죠? 저는 과거 통신중대에서 근무했던 이민호라고 합니다. 김선우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민호의 전화를 받고 당황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과거 군 생활에서 겪었던 고통과 좌절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민호는 김선우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김선우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김태준의 비리를 폭로한 사실을 알렸다. 김선우는 민호의 용기에 감탄하며 그를 격려했다. 민호 씨,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당신 덕분에 제 오랜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린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민호는 김선우와의 통화를 통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그는 군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정의롭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전역 후 민호는 IT 회사에 취업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사회생활에 적응해갔다. 그는 또한 군대 내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에도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했다. 시간이 흘러 민호는 어느덧 사회생활 5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는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동료들과도 원만하게 지내며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군 생활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어느 주말, 민호는 오랜만에 옛 전우 지성이와 만나 술잔을 기울였다. 지성이는 여전히 유쾌하고 긍정적인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군대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민호야, 너 김태준 중사 어떻게 됐는지 알아? 지성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호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김태준 사건 이후 그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는데? 얼마 전에 들었는데 출소하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사기를 쳤대. 결국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더라. 민호는 씁쓸한 기분을 느꼈다. 김태준의 몰락은 당연한 결과였지만 그의 어리석은 선택이 안타까웠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네. 그렇게 살지 말지. 그러게 말이다. 근데 민호야, 너 그거 알아? 김태준 중사가 너 때문에 엄청 후회했대. 나 때문에? 응. 너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었던 거 후회하고 반성도 많이 했다더라. 근데 이미 늦었지. 민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김태준에 대한 미움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의 후회 소식에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그래도 늦게나마 반성했다니 다행이네. 지성이는 민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다. 그래,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잊고 앞으로 잘 살면 돼. 민호는 지성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았다. 사진첩 속에는 군 생활 시절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훈련소에서 찍은 사진, 통신 중대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하지원 하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호는 하지원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는 제대 후 지원과 몇 번 만남을 가졌지만 서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그는 지원의 안부가 궁금했지만 섣불리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민호는 사진첩을 덮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군 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다. 그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를 얻었고 진정한 우정과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앞으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 속에 스며든 소중한 인연들을 잊지 않고 그들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을 꿈꾸었다.